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제43회 정기총회를 열고 한 회기를 이끌 신임원진을 선출했습니다. 총회장에는 장종현 목사가 연임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과 합신도 온라인으로 정기총회를 열고 새 임원진을 선출했습니다. 21일 부천시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의 인권조례안이 통과된 데다 국회에선 차별금지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신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교회와 사회의 회복을 위해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제43회 정기총회를 비대면으로 열고 다음 회기를 이끌 임원진을 꾸렸습니다. 총회장에는 장종현 목사가 연임됐는데요. 교단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최상경 기자입니다. 예장 백석총회가 코로나19로 정기총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했습니다. 처음 시도한 온라인 화상회의는 우려하던 기술적 오류 없이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총회 대의원 840여 명은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총회에 참여했습니다. 백석 예수생명의 공동체를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에선 근권 선거를 막기 위해 경선 제도를 없애고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임원단을 박수로 추대했습니다. 총회장에는 장종현 목사가 연임됐습니다. 지난해 백석총회는 교단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임원을 선출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장종현 총회장은 복음의 본질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총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의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대로 살며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총회를 이뤄나가자 그렇게 다짐해봤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 백석총회가 중심이 되어서 한국 기독교가 하나 되는 데에 모토가 되어서 제1부총회장에는 정영근 목사, 제2부총회장에 김진범 목사, 그리고 장로부총회장에는 안문기 장로가 각각 추대됐습니다. 43회기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서 교회와 목회자를 지원하는 목회지원협력센터를 우리가 설립하고 이날 총회에선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서가 채택됐습니다. 교단은 차별금지법이 성경 말씀에 따라 동성애를 반대하고 신앙 양심, 학문의 자유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제정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총회는 목회협력지원센터 설립과 총회 설립 45주년 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 구성, 회전문 인사차단 규칙 개정 등 주요 안건을 임원회와 실행위원회에 위임했습니다. 구TV 뉴스 최상경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과 합신도 온라인으로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고신은 신임 총회장으로 세순교회 박영호 목사를 선출했고 합신 총회장엔 박병화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의 제70회 정기총회가 전안 고신대학교를 본부로 두고 전국 24개 회집 장소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총회에선 전국 500여 명의 총대가 참석한 가운데 교단의 한 회기를 이끌어갈 새 임원진이 꾸려졌습니다.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된 세순교회 박영호 목사는 성경과 고신헌법에 기초한 총회 운영을 강조하며 고신교회를 말씀 위에 세우고 본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참 어려운 때 제가 고신교회의 총회장으로 중책을 맡게 됐는데 부족함이 많은데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고신총회 구성원들의 마음을 담아서 제게 맡겨진 책무를 감당하겠습니다. 목사 부총회장 선거는 3명의 목사가 입후보에 각축전을 벌였습니다. 2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508표 중 236표를 얻은 대구 서문로교회 강학근 목사가 부총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장로 부총회장엔 서울 보은교회 우신권 장로가 당선됐습니다. 관심을 끌었던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의 이단성 여부와 목회자 이중직 등에 대해선 다음 달 6일 정책총회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같은 날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교단도 제105회 정기총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선 상동 21세기 교회 박병화 목사를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105회기 이렇게 총대들께서 총회장으로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교단의 그 회복과 그다음에 부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부총회장엔 중계충성교회 김원광 목사와 동북교회 이희석 장로가 당선됐습니다. 합신은 전광훈 목사와 한국기독교연합회에 대한 이단 규정 청원권은 신학연구위원회로 보내 1년간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임시 목사로 2년 심우한 후에야 담임 목사 칭호를 받을 수 있었던 기존 조항을 개정해 지교회의 청빙을 받고 노회에 위임을 받은 자라면 담임 목사로 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TV 뉴스 이정은입니다. 최근 부천시에서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는 인권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같은 날 국회에선 차별금지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면서 법안 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교계와 시민단체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하나은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교계와 시민단체의 거센 반대 속에 부천시 인권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조례안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지자체 조례안의 경우 처벌 조항은 따로 없지만 인권센터를 통해 감독, 시정 권고, 심의 등 국가인권입법이 추구하는 편향된 인권 논리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부천시는 비슷한 조례안을 한 차례 발의한 적 있으나 공청회와 공개 토론을 통해 철회한 적 있습니다. 통상 조례안을 접수할 땐 20일에서 21일의 기간을 두고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5일 동안만 의견을 접수해 졸속 처리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천시 기독교총연합회 측은 코로나로 사회가 어수선한 가운데 조례안을 기습상정에 통과시킨 것은 시민의 뜻을 무시한 처사라며 해당 조례의 폐지를 위해 계속 투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부천시 기독교연합회에서는 앞으로 시장님과 일정을 좀 조율해서 기독교계의 입장을 다시 한번 좀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국회에선 법제사법위원회에 차별금지법이 상정됐습니다. 상정된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와 양성애를 포함한 성적 지향, 자신의 성별을 결정할 수 있는 성별 정체성 등을 명문화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만을 남겨놓게 됩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학교에서 동성애를 가르쳐야 하고 반대나 혐오 표현을 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설교를 함으로써 그 설교를 들은 어떤 동성애자나 누군가 괴롭힘을 당했다,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라고 하면은 그거가 차별이 되는 거예요. 손해배상을 하거나 3천만 원 이하 이행강제금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교계와 일부 시민단체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 조장은 물론 동성결혼 합법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회적으로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TV 뉴스 하나은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신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교회와 사회의 회복을 위해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신정호 신임총회장은 코로나19 위기의 시대를 겪으며 교회가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통합교단 내의 교회들이 연합되고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총회장으로 당선된 류영모 목사는 전 방위적인 위기인 때 맡은 역할과 소임을 다하겠다며 교단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립하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날 통합총회는 코로나19 특별대책반을 마련해 상시적으로 가동하는 한편 교단 내에 재난대책기구를 신설해 노회별로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이슈포커스입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비롯해 사랑제일교회 관계자와 교인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북부지검 형사 3부는 현장 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 종사자와 성도 등 14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3월과 4월 3차례에 걸쳐 예배에 참석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방역당국의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와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가 22일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4차 추경이 편성된 것은 1961년 이후 처음입니다. 4차 추경안은 7조 8,147억 원 규모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296억 원이 깎였습니다. 4차 추경으로 편성된 재난지원금은 24일부터 지급됩니다. 정부는 추석 전까지 지원금을 최대한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지원금 지급 대상에 안내 문자를 보내면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추석 연휴 동안에도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운영됩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은 연휴 기간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최대한 운영하고 지역의 민간 선별진료소와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연휴 기간 집단 감염 사태로 진단검사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비해 지역별로 긴급 지원팀을 구성해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 선별진료소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연휴 기간 동안 운영되는 선별진료소는 30일부터 주요 포털에 공개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여행사 수가 1,000개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관광협회 중앙회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여행사는 21,671개로 지난해 말보다 612개가 줄었습니다.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처음 발병하기 전인 지난해 9월 말보다는 1,000개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내국인 대상 해외여행 사업을 하는 국외 여행사의 감소폭이 두드러졌는데 6월 말 현재 국외 여행사 수는 9,099개로 지난해 9월 말보다 633개가 줄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유창선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제75차 유엔 총회의 하이라이트인 일반 토의가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사상 최초로 원격 회의 방식으로 열렸습니다. 비대면 방식에도 미국과 중국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인식과 해법을 놓고 갈라진 모습을 그대로 노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 적인 중국 바이러스와 치열하게 전투하고 있다며 중국의 초기 대응을 맹비난했습니다. 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특정국에 대한 책임론보다는 글로벌 공동전선을 강조하며 간접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한 단기 예산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AP통신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하원은 오는 12월 11일까지 연방정부가 지금처럼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단기 예산안을 찬성 359표, 반대 57표로 가결했습니다. 연방정부 회계연도는 9월 30일까지인데 그 전에 새 예산이 마련되지 않으면 회계연도가 새로 시작하는 10월 1일부터 셧다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단기 예산안이 하원에서 압도적으로 통과됐다는 점을 고려해 상원도 이를 승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세계 모든 지역에 대해 신규 입국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입니다. 한국인의 일본 입국도 대폭 허용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관광객은 제외될 전망입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사업 목적으로 일본에 오는 3개월 이상 중장기 체류자에 대한 입국 제한을 이르면 4달 초 해제할 예정입니다. 또한 세계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의료와 교육, 문화활동 등에 대한 중장기 체류는 인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테슬라가 4달 완전 자율주행 버전으로 업데이트된 오토 파일럿을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배터리데이 행사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변화를 맞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한 배터리 가격을 낮춰서 약 3년 후에는 완전 자율주행 전기차를 $25,000, 우리 돈 약 2,900만 원에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테슬라의 배터리데이 행사는 회사가 새로 개발한 배터리 기술과 생산 계획 등을 공개하는 자리입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이야기를 만나보는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공연계에 새로운 창작극 에이드림이 막을 올렸습니다. 에이드림은 기독교 고전 철로역정의 작가 존 번연이 신앙인으로서 겪는 갈등과 고뇌를 그린 작품입니다. 17세기 영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나약한 한 인간이 거룩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여정을 그렸습니다. 연극 에이드림에는 김경웅, 이지형, 윤덕용 등 실력파 배우들과 유명 제작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뮤지컬 마리아 마리아로 호평을 받은 최무열 프로듀서, 드라마 연출가인 엄기백 감독, 오유리 작가가 호흡을 맞췄습니다. 에이드림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관객들을 위로하기 위해 무료로 공연되고 있습니다. 제작진과 배우들은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살아가려는 크리스천의 삶을 통해 힘든 시간을 겪는 모두에게 힘과 위로를 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 작품은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역경 가운데 우리가 겪게 되는 주님과의 만남은 그 어떤 복보다 가장 큰 복이 될 것입니다. 연극 에이드림은 이달 28일까지 서울 대학로 열린극장에서 공연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세문안교회가 창립 133년을 기념해 여성들의 복음 전파와 헌신을 기록한 역사 전시회를 마련했습니다. 교회 1층 전시실에 마련된 세문안 여성사인데요. 조선 후기인 1887년부터 1945년 광복까지 해외 여성 선교사들의 이야기는 물론 교회를 지탱해온 여성 신앙인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당시 여성 성도들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 전파에 힘썼는데요. 가정부 일과 바느질 삭슬 헌금의 예배당을 세우고 집집마다 복음을 전해 전도 부인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일제 탄압 속에서도 먼 길을 달려와 성경 공부와 기도에 매진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전시관 한쪽에는 방명록을 남기는 공간이 있어 전시 관람 후 느낀 점을 종이에 적어볼 수도 있습니다. 세문안 여성사 특별 전시는 10월 29일까지 진행되며 손소독과 발열 체크, 명부 작성을 한 뒤 상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소소한 소식도 좋습니다. 네폰으로 찍은 우리 교회 소식을 전화나 이메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TV 뉴스 김민주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오현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과 동성애 동성혼 반대 전국연합이 오는 25일 젠더와 관련된 학술 포럼을 개최하고 젠더주의에 대한 기독교 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갖습니다. 이번 학술 포럼은 젠더주의와 성혁명, 퀴어 신학에 대한 신학적 고찰과 신학교육의 개혁을 주제로 신학교육과 퀴어 신학 문제, 신학교육과 동성애 문제, 신학교육과 차별금지법 문제 등을 토론하게 됩니다. 서울기독교대한교육연합회가 기독교학교 교육연구소 전도사닷컴과 공동으로 학교 설명회를 내달부터 3차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로 대면 수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공교육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새로운 교육 방식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설명회는 내달 6일 오륜교회, 24일 요한서울교회, 11월 14일 서대문교회에서 각각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독교를 비롯해 천주교, 불교 등 6대 종단 종교인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공동대응에 나섰습니다. 종교환경회의는 지난 22일 2020 종교인 대화마당을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종교인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6대 종단은 선언에서 파국적인 기후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인류의 양심을 회복할 윤리를 새롭게 정립하고 생태계를 살리는 길에 모든 방법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국제구호개발NGO 기아대책이 영등포구의 지역 내 위기가정 아동 청소년 발굴과 지원을 위해 희망동지 캠페인 후원금 1,000만 원을 전달하고 업무 협약을 진행했습니다. 캠페인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 아동과 청소년 가정을 지원하므로 가정의 회복과 자립을 돕고 지역의 교회가 연합해 지역 내 위기 가정을 돕는 사업입니다. 기아대책은 영등포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 이번 주 주요 장로교단들이 정기총회를 통해 한 회기를 이끌 새로운 임원진을 꾸렸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사회와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인 만큼 맡겨진 책무가 무겁습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기도가 절실한 때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